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 9월 18일 특징 테마와 주목되는 종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발로 양자 컴퓨팅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상승 요소가 있어서 소부장 포함해서 반도체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상승했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최근에 뭐 카드라든가 아니면 통신사 발로 정보 보안 이슈들이 다량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SK텔레콤 말고 LG유플러스나 KT도 사실은 보안 사고 발생을 했는데 약간 좀 은폐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카드사도 또 정보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보안 쪽은 사실은 이제 암호화 쪽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실용화가 되면 가장 먼저 쓰일 곳이 사실은 암호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 보안하고 앞으로 연결해서 한번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권주, 오늘인가 어젠가 하여튼 뭐 증권 관련해서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양자암호와 양자 컴퓨팅은 며칠 전에 아이온큐에 인수 합병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미국 에너지부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섹터 전체에 대해서 좀 서강을 비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먼 얘기고요. 실용화는 뭐 빠르면 5년, 길면 뭐 한 20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그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스피커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는 야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양자보다는 현 위치를 지켜야 되는 엔비디아 이런 양반들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마다 좀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윈 플러스하고 한국 첨단 소재 두 개를 다룰 텐데, 사실은 양자 쪽의 회사에서 지금 수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윈 플러스하고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상한가로 간 두 업체를 비교를 해볼 텐데 좀 재밌습니다.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업황 개선의 기대가 지속되고 있고, 뭐 디램이나 낸드 같은 가격이 앞으로, 요거는 되게 고전적인 거죠. 사실은 고전적인 거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의 HBM4의 공급량이 확대될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좀 빨리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PSK 홀딩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LG전자하고 테슬라가 뭘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간 뭐 단축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보시게 되면 대형 제조 기업에 있어서 로봇 보급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로봇주가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만드는 뉴스죠, 그냥.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테마가 올랐으니 한번 보시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늘은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주도주들 말고 로보스타라고 하는 예,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주 대형주나 그 일부의 파트로 로봇을 취급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로봇도 주려고 하는 업체들은 몇몇 업체들 제외하고 수익을 아주 잘 내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쪽은 롯데카드가 297만 명이나 되는 해킹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도 보안주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주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제가 좀 잘 아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권 몰랐죠. 증권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부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벌써 두 번째죠. 주식과 관련돼서. 그리고 뭐 그 당에서 추진하던 그 대주주 요건도 사실은 좀 정권 쪽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그 세력을 막아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권 시장 부양에 대해서 의지가 좀 확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몇몇 분들은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올해 보시고 있기도 하고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나 아니면 그 대량의 물량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HBM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남고 그리고 되게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주도는 아니에요. 반도체 시장의 주도는 어쨌든 간에 디램하고 낸드 시장인데 이쪽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리나라 거의 1, 2, 3위 기업들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커진다 혹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 생태계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를 조금 주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워낙에 주도주니까 그 주목을 하셔야 되는 필히 하셔야 되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반도체는 빼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오늘 상한가하고 좀 많이 간 주식들 그리고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가 하나 제가 살펴볼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다 좋은 업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으로 살펴볼 업체는 아이윈플러스입니다. 아이윈플러스는 원래 다른 업체였다가 또 이름이 그 폴라리스에서 인수해서 이름이 또 폴라리스로 바뀌었다가 또 다른 업체 인수되면서 사실 폴라리스가 지금 가려고 하는 폴라리스 그룹 전체가 가려고 하는 부분하고 이 웍스 자체는 하드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솔직히 양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가가 되는 업종들이에요. 양자암호를 예전부터 했던 업체가 있을까요? 3년 전에 양자암호 테마도 없었을걸요. 저도 지금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만 거의 대부분 최근에 기껏해야 작년 정도에 테마에 추가된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두 개 업체를 살펴볼 건데 좀 대조적이긴 해요. 하나는 아이윈플러스고 하나는 한국첨단소재입니다. 한국첨단소재는 되게 오래된 회사일 것 같고 그렇지만 조금 재밌습니다.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건 좀 제가 위험할 수도 있는 스토리긴 한데 어쨌든 제 유추고 뇌내에서 존재하는 정보들이니까 제가 분석한 정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이윈 플러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이윈 플러스는 아이윈이라고 하는 업체가 폴라리스 웍스가 인수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고요. 사실상 이 업체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업체입니다. 10년 내에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업이익은 단기순이익이건 그러니까 계속해서 까먹고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어디에 인수합병되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유상증자나 CB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계속 자금 조달을 하면서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업력이 길면 길수록 최근에 수익을 못 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의 재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연명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뭐 이걸 인수한 아이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괜찮은 회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재무적으로. 그리고 자기 저기 업무 분야가 확실하고 자기 영업 분야가 확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여기를 인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 하려는 가능성들을 봤고요. 이 업체는 원래는 이미지 센서라는 업체잖아요. 이미지 센서. 핸드폰 카메라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라는 업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화 시스템이나 IoT 쪽에 분명히 이미지 센서는 되게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되게 쪼그라들었다가 인수합병을 즈음하여 조금씩 늘어났지만 역시 영업이익 같은 것들도 같이 영업 손실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증가를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제가 추천할 만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윈 플러스 제가 이름을 안 썼네요.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서 합시다.
예, 제목은요. 예,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쭉 내려왔죠. 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쭉 보시면 뭐 좋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5년 내에 계속해서 하락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예, 쭉 하락했죠. 몇 퍼센트? 93%. 7%의 주가만 남아있다가 다시 조금 올랐어요. 여기에서 얼마큼 올라가냐 하면 3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죠? 4배네요 정확하게. 그랬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몇 퍼센트? 69% 떨어집니다. 70%. 그죠? 거의 제자리까지 왔어요. 바닥이 얼마였냐면, 자 봅시다. 바닥이 처참하죠. 주가가 얼마야? 480원. 그러다 지금 얼마? 740원까지 약 50% 오른 상황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고개를 들고 살짝 올라갔는데 아직은 뭐 재무적이라든가 아니면 테마상에 개선점이 있을까? 테마는 물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신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근데 제일 앞선 미국의 업체조차도 5년 안에 상용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이 그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연구는 하겠죠 당분간. 그래서 업력으로나 사실은 재무적으로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인미시 센서를 계속 만들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뭐 획기적으로 기술이 거기서 확 튀어나와서 이 회사를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힘들고 모회사와 그리고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끌어갈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재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자본금이 165억인데 자본 총계가 303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한 130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영업 손실이나 단기 순손실 자체가 150억씩 발생하는 회사예요. 한 해 동안 자금 조달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퇴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 동일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으로 시비 발행을 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서 자본금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테마발로 얘가 끌고 갈 수 있다. 그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뭐 역방향으로 올라서 약간 튀어 올랐고 그리고 뒤에 인수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얘가 퇴출될 거냐, 아니 당분간이 아니라 단기간 안에 퇴출될 거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얘가 수익을 내는 턴어라운드 만들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의심스럽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좀 권장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도 별로 권장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뭐 재무적으로 안정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솔직히 어제 말씀드릴 때 저희가 큐로홀딩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을 좀 아끼긴 아꼈는데, 큐로홀딩즈 같은 회사가 사실은 장난이 좀 들어가는 회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오늘도 지금 거의 연상 가까이 올랐잖아요. 연상 가까이 올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연상했네요. 그죠? 연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면 어쨌든 자금을 조금이라도 퍼부어서 주가를 조금이라도 올려놓지 않으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해요. 그 회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제가 다음 차례로 볼 겁니다. 뭐냐 하면 얘예요. 얘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첨단소재. 이름은 되게 고색창연하죠. 고색창연한데 무슨 양자암호가 최신이 추가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이 회사는 원래 뭘 하던 회사냐 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기기를 만들던 죄송합니다.
광통신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던데, 근데 우리나라 광통신은요 사실 개선이고 뭐고 할 게 없이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이미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뭐 무선 통신이야 사실은 그 세대가 지나면서 개선이 되지만 광통신은 그렇지는 않아요. 메가로 올리고 이런 거는 정말 종단 간의 시스템하고 보내주는 쪽의 시스템의 문제지 망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주봉을 보시거나 일봉을 보시거나 이제 바닥까지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봉은 600주 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600주 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 최근에 왔었던 고점에서라도 한번 봅시다. 뭐 저기 사상 고점에서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고, 86% 빠졌죠. 86% 빠졌다가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조금 이런 정도에 올라가면 뭐 늘이 있는 거니까 누군가 빼먹으려고 올리든가 해서 거래량을 올리는데, 사실상 여기에 거래량도 없이 올라갔어요. 거의 한 160%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자리로 한 58% 정도 빠지면서 돌아왔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5배 올라요. 5배? 6배? 6배 정도 오릅니다. 미쳤죠. 이 회사요? 태어나서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의미로. 왜냐하면 2022년에 단기적으로 8억 원 정도 흑자가 난 적이 있어요. 8억 원 정도 흑자가 난 적이 있는데 매출액 자체가 300억, 400억을 넘어본 적이 없는 회사고요. 회사가 계속해서 자본의 손실을 가져오는, 계속해서 자본 손실을 해오는 회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무슨 일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예전에 다른 회사였다가 한국첨단소재로 이름을 바꾸고,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건기식을 하는 회사예요.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갑자기 통신 부품 혹은 통신 장비를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양자암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때리고 뉴스를 발생시키고 이러면서 6배를 튀겨요. 연상을 때리면서.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되고 유상증자 해버리고 시비 발행하고. 유상증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물색 모르고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유상증자에서 경쟁률은 실제로, 그리고 뭐냐면 유상증자에서 일반적인 경쟁률도 사실은 조작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는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실권주 있잖아요. 실권주가 16만 주밖에 안 됐어요. 불과. 그거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랬는데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스토리를 한번 보시죠. 자,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업체가 통신장비 업체를 인수해요. 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장난을 좀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양자암호 하겠다라는 걸 추가를 해요. 그죠? 양자암호. 통신장비 업체가요? 갑자기 양자암호를? 그것도 건기식 업체가 모회사인데? 되겠어요? 네, 뉴스죠. 그리고 나서 몇 배로 올려요? 단기간 안에 거의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달도 안 걸린 사이에 6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여기서 팍 터뜨리면서, 팍 터뜨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장렬하게 산화하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배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71% 빠져요. 장렬하게 산화합니다. 자, 스토리가 그럼 여기 올라가실 때, 이 거래량 발생하실 때 여기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쓰린 소금 부여잡고 있겠죠. 뭐라고 하면서요? 만원대의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좀 야료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종목이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뭐 그게 전부 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해서 좀 보시고 가십시오. 가실 때는 남들이 산다고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실 때 양자암호 기술 지금 이해하는 사람이요, 전 지구상에 몇 명 안 돼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뉴스 뜬다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저기 유상증자할 때 들어가고 청약하고 그거 따라서 또 주식은 오르고, 이게 무슨 희극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예요. 이름을 제가 안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썼나 이름? 예, 한국 첨단 소재예요.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바닥인데 갑자기 뉴스 터트리고 유상증자 뭐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시장의 동향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따라갔다가 죽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DGP는 요거는 태양광 관련 업체인데 운영업체예요. 유지보수하고 운영업체입니다. 그리고 얘도요, 사실상 한 번도 거의 수익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책주죠. 얘가 정책주란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주봉을 봤을 때 얼마나 자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이름표를 안 달았네. 제가 좀 다른 준비를 하다가 이름표를 좀 덜 달았어요. DGP. 아이고 죄송합니다. DGP 이렇게 하는 거예요. DGP라고 이름을 달았죠. 이제 일봉에다가. 그럼 이제 저는 일봉을 보다가 갑자기 주봉을 보겠습니다. 왜? 사상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보려고. 얘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자본의 손실을 내면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3% 남았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얘가 얼마게요? 원래 얼마까지 갔었냐면 얘가 얼마까지 갔었냐? 잠깐만요. 볼게요. 한 3만원 좀 넘게 갔었던 것 같네요. 지금 얼마까지? 848원까지 갔다가 살짝 위에 올려서 1600원까지 100% 갔죠. 그리고 나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1000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 3년만 봐도 이거 저 HTS에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보세요. 재무는 나는 안 해. 뭐 나는 차트만 보고가 그러다가 아까 그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때요. 한국 첨단 소재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요. 팔고 싶으세요? 이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팔아요, 여러분들. 여기쯤에 샀다. 물론 이제 내려올 때 파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거래량 없잖아요. 못 팔았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 여기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감하게. 야, 내게 지금 2연상을 때리고 3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팔 수 있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 심리가. DGP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정책주 수혜 같은 부분들을 받아서 지금 올라갔어요. 사실 상한가를 간 게, 자, 대통령이 가서 야 우리 AI 시스템하고 이거 할 때 전력망에 태양광 쓸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안 써라고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럼 풍력 발전하고 재생에너지 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어때요? 시총이 제일 작은 쪽에 속해요. 그죠? 시총이 제일 작은 쪽. 그러니까 걔부터 움직인다고요. 제가 너무 많은 비밀을 가르쳐 드렸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요. 지금 상한가 올랐지만 얘는 정책으로 수혜를 받아서 업황을 개선시키고 하기에는 운영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태양광 시설을 2배로 늘릴 수가 없어요. 2배로 늘려야 매출액이 2배가 돼서 한 200억 300억 갈 텐데, 그죠? 근데 얘는 단기 순이익이 단기 순손실이 135억 마이너스예요. 좋은 회사고요. 저도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친환경 에너지. 저는 원자력 발전은 해야 된다고, 이 개인적인 의견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렇지만 자본금에 비해서 얘도 253억 자본금에 지분이 400, 자본 총계가 408억이니까요. 2배가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이 좀 위험해요.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까지면 150억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럼 자본금만큼 되고요. 한 해 더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 재무구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솔직히 이제 좀 저기 하긴 말이긴 하지만 2년 안에 쇼부 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누가 되게 장내 시장을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 주고 테마는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재무적으로는 사실은 좀 어려운 회사다. 앞에 3개 회사가 재무적으로 다 어려운데 하나는 정말 되게 가시면 안 되고요. 2개 회사도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자면
이 회사들은 한 30점짜리 회사고요. 아까 제가 봤었던 그 회사는 10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팍팍 튀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장난치는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로보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보스타 일봉 한번 볼게요. 로보스타는 지금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로봇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워낙에 요즘에 테마로 좋잖아요. 일본 봐도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를 뭐 짧은 기간은 오른 거죠. 이 정도면. 네.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자꾸 예. 네, 로보스타 쳐서 넣어볼게요. 자, 얘가 일봉인데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매출도 좀 늘었고 2024 조금 감소를 했고 올해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세 상승을 하는 주제기는 합니다. 2번 정도 크게 적자가 나긴 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성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예. 내부적으로 돈이 없냐라고 하면 돈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무적으로 얘가 아주 좋은 회사냐? 예. 그러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 얼마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봐요. 상위라고 해봐야 제가 전체를 봤을 때 뭐 상위 한 20, 30%, 30, 40% 정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대기업 제외하고요. 예. 시가총액도 얘는 4,200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사실 매출액이 1,000억대 정도니까 성장주로 생각을 해서 주식이 조금은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요? 네. 자산 총계가 1,000억이고요. 매출이 1,000억인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가 4,000억이에요. 그러면 PBR이 4죠. 네. PBR이 4에 거의 가깝죠. 최근에 올라간 거대로 하면 PBR 4면요. 성장을 되게 잘하면서 매출도 성장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하면서 올라가는 회사도 4로 평가되면 조금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는 매출액이 좀 감소했어요. 테마가 좋다고요? 근데 매출 감소하면 뭐 어떻게 해요? 테마가 좋으면 매출도 늘어야죠. 그리고 수익도 좀 늘어나고.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건 맞아요.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상당 기간 적자 기간이 끼어 있고요. 흑자를 내도 그렇게 큰 규모의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100억 수익 최대 지금 10년기를 찾아봐도 100억 수익이 최고인 회사가 4천억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PER이 40이란 얘기예요. 네, PER이 40에 PBR이 4인 회사예요. 근데 그렇다고 매출이 엄청 빠르게 증가하느냐? 테마의 건전성은 좋죠. 근데 재무적으로 이걸 평가할 때 누가 기본적인 어떤 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에서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냐? 지표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안정성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해 안에 갑자기 망하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는 회사입니다. 예, 누가 해먹고 튀지 않는 한. 예, 그런 회사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한 PBR 2배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요. 이 성장하는 회사고 테마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얘는 2만 원에서 출발했잖아요. 저점이 17,500원이었네. 그죠? 근데 지금 44,000원에 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요 2만 원 언저리가 성장주임을 고려해도 얘가 갈 수 있는 적정한 부분이라고 봐요. 기본적인 분석에 토대로 할 때, 예, 토대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최근에 146% 올랐죠. 그러니까 2.5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10백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2.5배, 뭐 2배 반 정도 가 있는 거는 앞으로 성장주 생각하면 뭐 그 정도는 뭐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앞으로 한 서너 배 더 올라갈 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는 애들이 다 그 정도로 대기업이 되면 성장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다가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게 물론 제가 회사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로보스타는 나쁘지 않은 회사지만 나쁘지 않음이라는 것 그리고 테마의 좋음이라는 것에 의지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얘가 25,000원 선 근처에 오기까지는 저는 얘를 쳐다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예. 마지막 종목 볼게요. 예, PSK 봅시다. PSK는요 주봉 한번 먼저 볼게요. 예, 일봉에 제가 이름부터 쓰고요. 예, PSK 홀딩즈 P. 잠깐만요. 이게 뭐야? 예,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네요. 예. PSK 이렇게 쓴 거죠? 예. 홀딩 쓴지 홀딩 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워버릴게요. 얘도 지우고, 아이고, 얘도 지우고, 아, 이 선이구나, 선. 예, PSK 홀딩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좋은 회사예요. 예.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고, 영업이익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회사라면 바로 이런 회사죠. 바로 이런 회사죠. 왜요? 4년 동안의 매출액이 거의 4년, 5년 동안 매출액이 몇 배 올랐냐면 거의 10배, 8배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배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중간에 한번 마이너스에서 턴어라운드 한 것까지 20년은 예, 턴어라운드 한 것까지 계산하면 되게 좋은 회사죠, 재무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잖아요. 괜찮죠?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면 좋아질 거예요. 물론 뭐 PBR이 지금 가격대 자체가 거의 1조 가까이 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 그리고 매출액이 2,100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800억이니까 자 PER은 좋아요. PBR은 좀 그래요. 근데 성장하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느냐 단기간 안에 주봉 한번 볼게요.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올랐네 오르기는 그죠? 이 저점이 어디냐 하면 여기죠. 예. 저점이 여기로 오는데 저는 예. 한 6,700원 정도인데 지금 44,000원에 가 있으니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실제로. 그리고 고점 대비로 빠진 게 지금 한 2, 30% 정도 빠졌으려나? 저점까지 빠졌던 거 생각해 보면 그죠? 64% 예, 반 정도 빠졌네요. 그죠? 지금 가격이 최고 가격이 8만원 정도까지 찍었었네. 얘는 85,000원 그죠? 쭉 올라가서 여기서 그러다가 얼마 빠졌어요? 50% 빠져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 여러분들 여기를 바닥으로 평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바닥이 여기서 만들어졌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3만원 선에서 그럼 지금 얼마 올라간 거예요? 50%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240선이 쭉 끌어 올라가져 있죠. 여기까지 보이시죠? 네, 240선 여기까지 끌어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0선을 여기서 이렇게 쭉 뚫었습니다. 주봉이. 자 이거 주봉이고 전체적인 쉐입은 봤고요. 일봉 봅시다. 일봉 보시게 되면 이번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240선을 뚫었죠.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조정의 여기서부터 했을 때 조정의 시작인지 반도체 경기를 따라서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만 평가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냐? 얘 좋은 주식입니다. 왜? 4년 동안 거의 2배씩 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죠.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뭐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그죠? 낮아진다고 해도 800억 작년에 쌓아놨고 그죠? 그리고 매출이 2,100억에 800억 쌓아놨고 당기순이익이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니까 많이 남는 회사예요. 자, 예를 들면 매출액이 2,0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900억이야. 좋은 회사죠. 그죠? 뭐 그냥 어떤 회사가 그렇게 생겼냐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당기순이익이 40%씩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회사예요. 뭐 이렇게 매출액이 급하게 늘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이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률이 50% 정도를 보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로 순이익률이 50%예요. 네. 뭐 그렇다면 괜찮죠. 그리고 매출이 좀 까졌다. 예를 들면 지금 매출이 2,000억인데 한 1,500억까지 줄었다. 그래도 단기 순이익 제가 볼 때는 한 500억은 남길걸요. 뭐 제가 감히 예언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3만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봐요. 3만원 근처. 3만원과 이 중간 어디쯤이 되겠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얘는 지금 여기에 와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어느 정도 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보십시오. 얘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회사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괜찮은 회사고, 테마도 뭐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가 아주 급등하진 않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아주 잘 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예, 그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찍고, 예, 살짝 고개를 드는 형상이잖아요. 물론 지금 50% 올라와 있지만 50%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 2배 정도 가야 할 길이 남았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 나는 꼭 2배 먹고 나올 거야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두 번째가 6만 원 선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가 거의 한 10% 10 몇 프로 올라갔죠 오늘. 그렇다 갑자기 살짝 조정받아서 한 4만 원 근처나 4만 원 이하로 간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면 내가 한번 슈팅하는 걸 좀 늘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수. 물론 이제 이게 바닥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친다는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봤었을 때는 지금으로만 봤을 때 3만 원대를 바닥으로 보고 고개를 쳐들었고 얘가 조정에 들어갈 때 중간 지점쯤에 왔을 때 그 고려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유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약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겠고요. 앞에 세 종목은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지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앞에 세 개는요 안 좋아요. 나쁩니다. 재무적으로 가시면 안 되는. 물론 이제 내가 이 초단기를 탈 수 있어라고 하면 뭐 가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 내공이 되시면 뭐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혼자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의미는 이해하셨죠? 오늘도 제가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